노력의 끝에서 마주한 한 문장. AI가 더 잘하니까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 문장은 한 개인의 커리어를 끝내기에 충분한 무게를 가진다. 수년간 쌓아온 경험과 야근, 자기 개발은 단 한 번의 회의로 정리된다. 마치 계단을 끝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 칸이 사라져버린 느낌이다. 열심히 달려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도착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노력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더 노력했어야 했나? 그 같은 자책이 반복된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뀐 것이다. AI는 왜 이렇게 빠르게 사람을 대체했을까? AI의 강점은 명확하다. 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감정이 없다. 반복 작업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이는 계산기가 암산을 밀어냈던 것과 같은 흐름이다. 문제는 이번 변화가 계산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글쓰기, 디자인, 번역, 상담, 심지어 판단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과거에는 창의적인 일은 인간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AI는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쓴다. 사람이 며칠 걸릴 작업을 몇 초 만에 끝낸다. 기술은 도구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경쟁자가 되어버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 변화는 더욱 빨라졌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자동화를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체가 아닌 탈락으로 느껴지는 이유. 사람들이 더 괴로워하는 지점은 단순한 직업 변화가 아니다. 준비할 시간 없이 밀려났다는 감각이다. 예고 없이 종이 울리고 시험지가 회수된 기분이다.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오랜 시간 한 분야의 정체성을 쌓아온 사람에게는 너무 가볍다.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생계이자 자존감이고 사회와 연결된 끈이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직업이 정체성과 강하게 연결된 문화에서 이 상실감은 더욱 크다. 게다가 새로운 일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AI로 대체되지 않는 직업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거나 완전히 다른 역량을 요구한다. 40대, 50대가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기업의 선택은 냉정하다. 기업 입장에서 AI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의 상징이다. 감정 노동도 휴가도 퇴직금도 없다. 이는 매장의 사람이 아닌 무인 계산대를 늘리는 결정과 같다. 효율만 보면 합리적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현실이 있다. 기업은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삶의 붕괴다. 문제는 이 전환 속도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일부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사무직, 전문직까지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한 산업이 쇠퇴하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문이 동시에 닫히고 있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무너진 시대. 한때 사회는 성실함을 약속의 언어로 사용했다. 노력하면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 부모 세대는 그렇게 살았고 그 방식으로 성공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같은 조언을 했다. 열심히 하면 된다.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AI 시대에는 이 공식이 흔들린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술이 한 번에 뛰어넘는 영역이 생긴다. 이는 자전거로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과 같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규칙 자체가 바뀐 것이다. 실업의 고통은 숫자가 아니다. 실업은 통계로 표현되지만 개인에게는 감정의 붕괴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고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이 반복된다. 열심히 했는데 왜?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소득 감소가 아니라 존재 의미에 대한 흔들림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역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 그 역할이 사라지면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가 찾아온다. 가족 관계도 영향을 받는다.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죄책감, 주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관계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절규한다. 그 외침은 게으름이 아니라 상실에서 나온다. 나를 봐달라, 내 노력을 인정해달라라는 메시지다. 인간만의 가치는 어디에 남아있을까?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공감, 책임, 맥락 이해, 윤리적 판단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삶의 무게를 이해하지는 못한다.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 고객의 불안을 읽고 위로하는 것,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이런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가치들이 아직 시장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손으로 만든 물건이 공장 제품보다 느리고 비싸지만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 것과 같다. 사회는 이제 속도만이 아닌 의미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래야 인간과 AI가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절규 이후에 필요한 질문. 왜 사람을 쓰느냐는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어떤 역할로 쓰느냐다. AI와 경쟁하는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 공존과 재배치가 필요하다. 기술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방향은 선택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단순히 효율만 추구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전환 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 재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 시대의 실업자들이 던지는 절규는 개인의 패배 선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는 인간의 자리를 어디에 남겨둘 것인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다움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